질문은 후보 자신과 후보 상호 간의 도덕성, 자질, 능력 검증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4만 안경사를 대표하고 2만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회장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도덕성 및 능력 검증을 위한 준비된 질문에 각 후보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먼저 질의하신 1번 후보부터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안경사 감독법 추진위원장으로서 참 진행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고 안철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혹시나도 그 서명란이나 하는 걸 확인차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게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맨 처음에 제로를 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실에 지금 서류가 지금 협회 사무람에 지금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경사 단독법은 지난 4월 17일 노영민 의원이 발의해 주시고, 그때부터 협회장님이야 임원들이 전추야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방편으로 1000만 서명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 서명부를 복사해서 다른 공식 문서와 같이 제출하려고 1000만 서명 운동을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서명부를 각 시도지구별로, 학교별로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해서 15,000명 정도를 접수를 했습니다. 서울지부가 3,000명 회원인데 800명 정도 서명을 해줬더라고요. 대구지부는 회원이 600명인데 800명 이상을 서명을 해줬습니다. 급격한 차이가 있고요. 서명부를 제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짜장면을 주면은 싫어합니다. 꼭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밥을 줘야만이 그 사람이 감사하고 고맙다 생각을 하지, 배부를 때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통과될 때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서명부를 받아서 협회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쓰려고 지금 15,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보관을 하고 있지 그것을 어디다 처박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회원들의 사실에 입각해서 항상 늘 투명해야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겠어요. 지금 그 김명필 후보님은 19대 협회장이 됐을 때 얘기인지 그때 그 업무 열람에 우리 서울시 지구로 확인을 해보니까 9월 30일까지라고 이거 빨리 할수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서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는 어떤 대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앞뒤가 안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9월 30일까지 서명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미약합니다. 솔직히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한 3,000명 정도밖에 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서명부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받아서 계속적으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제 개인적인 문자도 넣고 중앙에서 문자도 여러 번 많이 넣습니다. 지금도 저희 안경에서 계속 서명부를 받고 있고요. 차기 집행부가 누가 가든지 이 서명부를 갖고 국회나 정부나 이쪽에다가 과감하게 푸시할 때 꼭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지속적인 많은 서명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한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홈페이지 안경사 사랑방 5211번에는 가품 선글라스에 대한 관련하여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에는 유한고 후보님이 명품을 중국산인지 알면서 구매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유한구 후보께서 직접 쓴 답글에는 억울하다고 했고, 이후 8월 24일 5213번의 글을 통해 유한구 후보께서는 SBS 다음 뉴스의 정윤식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했고, 이에 대한 기자의 답변은 떠도는 소문을 듣고 기사를 썼다고 사과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자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정정 보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모 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벌금형을 나올 것이라고 본인이 직접 시인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누가 봐도 가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참 아직도 이 음의 공작, 정치 이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먼저 7월 30일 날 정기방송에 나왔습니다. 정기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김모 씨 구속, 7명 불구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일주일 후에 8월 8일 날 그 정윤식 기자가 SBS 기자라는 분이 그 다음 뉴스에 기재를 합니다. 그 동시에 중앙의 사이트를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황윤행 지부장도 계십니다만 우리 시도 지부에다가도 유튜브에 올리고 이 부분을 퍼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사실은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8월 11일 날 긴급 이사회를 엽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원 예지영 지부장이 오셨습니다만 그때 윤리위원회 회부하자고 안건을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타 안건에 내가 또 그걸 받아들인 거냐고 이정배 회장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행평생 공익 행평생에 맞게 하려면 기스 프로그램 관련자들도 윤리위원회 회부하자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재상 감사가 이게 긴급이사회를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 얘기를 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정배 회장님이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그게 부결시켰습니다. 이거는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윤식 기자가 내가 그 공문에다가 보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썼냐니까 뜬 소문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바로 종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정정 보도로 사과 성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60명 관련자 중에서 단 수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관련되는 그 세 차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중국 사람들 취급하고 국산들 취급하고 가짜들 취급했어요. 그래서 처음 거래할 때가 그때 그 당시에 딱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바로 기소를 해서 바로 벌금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후보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느 후보가 벌금을 내렸다고 녹취했다면 그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단 그렇게 한 적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근거를 대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는 명예훼손죄로 수없이 고발을 하고 매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제가 앞으로 협회장 수장으로서 치졸하게 그런 정도로 용서를 하게 말겠지 하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근거 없이 수없이 인터넷 근거에서 그것만 가지고 다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이 얘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 수사라는 거는요. 내가 아까 그 권력을 살았다는 얘기,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면 검찰에 바로 벌금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 상대 후보들이 그 벌금형이 안 나왔으면 가만두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단 1%도 관련돼 있으면은 내가 서울시 회장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협회장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이 얘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시도지부장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책임을 져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필 후보께서 뭐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뭐 변명을 뭐 듣자는 질문은 아니고요. 뭐 억울하시면은 언론 중개인에 제소를 하셨겠죠.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고 후보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각 지구를 다니면서 중구 분회장 시절 남대문 시장 주변에 과대 광고를 근절했다고 자랑하며 매번 치적으로 홍보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부장을 지낸 6년 동안 과대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유급 자율지도위원을 도입했습니다. 유한고 후보 홍보물과 안경신문 등을 통해 홍보성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구 곳곳에는 아직도 50% 30% 할인 문구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경품 행사나 불법 현수막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사이즈가 큰 서울시 지부장 시절의 과대 광고 업무는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이즈가 작은 지역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 지부장 정도의 큰 사이즈는 커버가 되지 않는 리더십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의 역량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인천 지부장을 해봤지만 지부와 협회의 업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 지역은 사실은 저 초임이나 연임을 하는 그 동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때 자율주도위원을 뒀습니다. 모셨고 그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그게 건절이 돼 있습니다. 건절이 돼 있는데 사실은 18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경험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광고는 보건소, 경찰서, 검찰에 가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장이 되면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절시키겠다는 자신감을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분을 모셔서 과대 광고를 건절시키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는 그 공정위에서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검찰에 하게 되면 검찰에서 바로 행정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 지부에 18대에 들어서 사실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질문도 안 하시는 우리 김정민 후보께서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두 번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필 후보님이랑 유한고 후보님 두 분한테 공동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느 분이 먼저 하시도록 아무 상관없습니다. 준비되시는 분이 먼저 하시면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두 후보님께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후보님께 동시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협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분리해서 징수해야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말을 풀면 협회비를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을 안 해도 보수교육은 정당하게 정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수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을 지금 우리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협회비가 제 생각에는 많이 안 거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 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에 대해서 준비되시는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18대 지금 장군이 수로부회장은 이 부분에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우리 조직은 얘기하신 대로 예측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1차, 2차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 명예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를 해서 이 부분을 가동을 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이경규 회장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우연성은 6년 전부터 매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시도 지부장들은 이 심각성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 지경까지 이렇게까지 두는 것은 나는 참 놀랄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어느 협회장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회비 따로 교육비 따로 역시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회비만 저기 교육비만 받고 회비를 따로 받는다?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인터넷 스마트폰에 바로 확산돼서 한 몇 년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약 사항 중에 제가 해관 건립 과학 전시회 또 MOU를 체결해서 이런 수입을 통해서 이탈을 방지한다. 개설자 이탈을 방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보수교육비와 연회비 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시도지부장 간담회와 그리고 중앙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심각성을 미리부터 간주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이 회비를 교육비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안을 복집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우리 협회 조직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지부는 확실합니다. 교육비와 연회비를 연계시키지 말아라. 보수교육비를 빙자해서 연회비를 거치지 말아라. 확실하게 복지부는 무엇을 받고 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교육했지만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우리 조직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수교육비 2만 원 받고 연회비를 17만 원, 20만 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 착실하게 잘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은 많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만 생각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에 모두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지부와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회는 그 이외에 수익사업을 해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B2B 쇼핑몰이라든가 같이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영필 후보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회장으로서 6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정배 회장님은 퇴임사에서 아쉬운 것은 2014년 안경사 단독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 우리는 노력해서 뜻을 이루기 바란다로 안경계의 퇴임사를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회비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이사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 정기이사회 참석률이 20%입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2014년도 정기이사회 참석률이 25.6%입니다. 이것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석 부회장으로서 어떻게 회장님을 모셨고 또 회장님을 도와서 협회를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우신 분이 1만 8천 명의 대한안경사 협회 수장으로서 어떻게 대한안경사 협회를 이끌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6년간 이사회 성원도 못하신 분이 앞으로 3년 더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회의를 하고 성원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민 후보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회에서 제가 6년 동안 수석 부장으로서 이사회 참석을 한 번인가 빠졌습니다. 그때 해외 출장 때문에 딱 한 번 빠졌는데 정족수가 미달해서 회원이 임원이 25%, 25.6%밖에 안 와서 이사회를 정족수 미달로 안 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았고 정족수도 충분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안건이 충분히 논의됐고 각 시도 지부장님뿐만 아니라 중앙위 이사, 상임이사, 부회장까지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수석 본회의로서 6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이사회 종족수 때문에 회의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후보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 이번엔 유한고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가슴이 아프자고 우리가 아무래도 협회장 후보로서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캠페인 도중에 많은 대의원으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와 궁금증을 들었습니다. 유 후보님의 도깨비 안경원의 무자격자의 취업 문제와 또 한 가지 선거 홍보지의 학력 부분인데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과 또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 후보로서 회원들에게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착오로 실무자가 착오로 해서 그 이후에는 HPM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NP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료라고 하기도 하고 졸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경영대학원 졸업하면은 정기 그 학교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BNP가 반드시 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오해를 푸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한간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어떤 그 조사를 한다고 난 접할 때 나는 혹시나 우리 김영필 저 후보가 하지 않았나.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김정민 후보께서 내 주조사를 이렇게 했더라고. 마누라가 나오냐, 아들이 뭐하냐, 뭐하느냐, 뭐 무작위증 몇 명이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박 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매 해년마다 시험을 볼 때 떨어져요. 그것도 아니고 시험을 못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한 사람 쓰고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정민 후보께서는 질의를 다 마무리하셨고요. 우리 유한구 후보께서 질의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혹시 한 분 남았습니까? 네. 한 후보에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김정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가 어떻게 보면 한 15년, 20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약 상황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시 지부장 할 때 항공비를 안 받을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그 이상은 쓰겠습니다. 내가 이 항공비를 130만 원을 받는데 그 이상을 쓰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이상을 썼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차라리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전임자, 후임자가 있다 그러면 조직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들은. 그걸 마침내 내가 우리 협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봅니다. 역시 회비 반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비 반값은 본인이 평생 협회장을 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조직은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대로 돈이 그 세입이 들어오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분해, 지부, 협회 조직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해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회비, 교육비 따로 하는 시점에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민 후보는 그 부분을 공약을 하셨는데 아까도 대충 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후보 답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그 유한구 회장님께서 후보님께서 뭐 마누라가 뭐하냐 것을 잘못 아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 뒷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 저에게 온 제보는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녹음이 다 돼 있는 제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영 부장
한 분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영봉 씨도 있었고 서영이 4명에서 미스 서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한 데는 확인을 받고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알려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판공비 부분이 아니고 50% 절반 회비 부분에 대한 부분만 답변드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두 분 다 말씀드릴까요? 판공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력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안경 우리 사업 좋을 때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유한보 회장님께서는 라이온스 회장을 하셨습니다. 라이온스 회장할 때 봉사할 때 돈 받고 봉사하셨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우러나서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것이 연탄값 한 장이라도 꺼내놓는 것이 봉사지 돈을 받으면서 하는 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기 협회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절반 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칠 수 있으면 잠깐 비춰주시고요. 제가 협회장으로 공약한 절반 회비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과 의구심을 많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협회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분리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미리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회비 정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분리 회비 납부를 통해서 지금의 50%밖에 거치지 않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약 14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회원들의 회비를 절반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 보관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경사 면허신고제 추가 수익으로 1억 원,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하나카드와의 MOU를 통한 수익 1억 5천, 우리카드와 삼성카드와의 MOU 협정을 맺어 총 3억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보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의 상표 특허권이 있습니다. KOA를 상품화해 협회의 수익을 늘릴 생각입니다. 즉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품목별로 안경사협회 추천 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제조사와 의견을 나눈 바로는 각 품목별로 약 2억 원, 총 6억 원 가량의 협회 추가 수익이 발생됩니다. 저희 협회의 경우 사단법인으로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유통조합을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협회지인 안경제 광고 수익, 외부로부터의 기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 증가 부분을 보탠다면 절반 회비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오늘에야 공개하는 저희 이런 실천 계획을 통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협회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김정민 후보에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 되셨습니까?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거를 가부로 묻는 자리가 아니니까 하도록 됐습니다. 유 후보께서 한 번 더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영
후보님에게 두 번 질문하신 거로 네, 아까는 연결해서 그게 대한 질문이 한 아니고 후보에 두 번씩 아까 제가 한 번에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번 했는데 그 부분에 약간 해명을 하다 보니까 두 번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이제 김영필 후보님께서 한번 질의하실 사용이 두 번 사용하실. 예, 김정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김 후보께서는 30년 전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질 때 앞장서서 누구보다 조직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간 오랜 경륜과 특유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우리 협회의 아주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활동하던 때와 오늘날의 우리 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양적,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랜 외국 체류 등의 공백으로 떨어진 감각을 협회의 중책을 받다 보면 중책을 보면서 채우시고 좀 더 후기를 기약하면 어떠실까 하는 마음마저 갖고 있습니다. 공백을 가진 후보자께서 새로이 조직을 파악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3년의 임기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런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약점을 팍팍 찔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젊어서 안경업계에 들어왔습니다. 20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9년을 봉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김영필 후보님이나 유한구 후보님이 저랑 나이를 볼 때 뭐 불과 몇 살 다 차이가 안 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예전에 안경사법 대책위원으로서 10분 중에 한 분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께서 왜 저를 택했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협회 이사나 상임이사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자리도 많지 않고 열심히 해야 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저를 대책위원으로 뽑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학력이 상당히 우리 안경사 선배님들의 학력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표도 짜야 되고 문구도 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저를 불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했던 것이 그때 봉사했던 것이 봉사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봉사를 하여도 그것은 다른 봉사가 아니라 대한안경사 협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외국 체류를 했습니다. 외국 체류하는 동안 한 1년을 쉬었습니다. 한 1년을 쉬다 보니까 거기에 안경업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겠구나. 안경점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경원을 차렸습니다. 안경원을 차리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안경사협회가 세계 옵토메트리스트 협회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호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안경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옵토메트리스트라는 것이 외국의 옵토메트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감각이 찢어졌을 때 저희는 안과를 가지 안경점을 안 옵니다. 외국에서 감각이 찢어지면 안과를 안 갑니다. 옵토메트리스트한테 가서 각막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약제도 사용하고 처방전, 항생제도 처방을 해줍니다. 그것이 외국의 옵토메트리스트입니다. 제가 감히 그것을 배우지도 않고 모르는데 안경원을 차리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협회에서 자격을 줘서 제가 안경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외국 생활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옵토메트리스트 협회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고
회비가 년 50불입니다.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어떻게 그 많은 회원을 이끌 수 있을까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를 적게 받고 그거에 남는 이익금으로 협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외국에서 생각하는 것을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듣기를 했지만 또 우리 유 후보가 물어서 답이 웬만큼 나왔기는 했지만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판공비 전액을 반납하고 회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부와 분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회비 중에 분회와 지부에 배분되는 금액이 65%입니다. 이는 평소 지부와 분회 운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후보자의 논리대로 회비를 50% 깎아준다면 지부 분담금도 15%가 부족하고 중앙의 사용분도 한 푼도 없는데 무엇으로 중앙회를 운영해야 될지 해서 이 후보가 물을 때 잠깐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 협회에서 하나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전기총회소에 1억 5천으로 나와 있던데요. 전기총회소에? 그것은 이때까지 하나카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여는 금액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4년도 하나카드 기금이 지부 분해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금액이 대략 한 3천에서 4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 예. 그런데 이걸 갖고서 어떻게 지부나 분해에 회비를 충당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다른 카드사와 MOU를 맺어서 정말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예. 굳이 답은 꼭 필요 없고요. 답은 아까 들었던 부분이라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수석 부회장님 말씀만 따라 연 3,400입니다. 그것은 하나카드사와 계약 체결 시 0.03%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카드사와 삼성카드사에 서로 실무자 회담을 마쳤습니다. 저는 0.05%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0.05면은 금액이 3,400이라고 하면 5천 이상 됩니다. 그럼 두 개 카드 사면은 1억 이상 되죠. 제가 그 잡은 것이 그 정도 2, 3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억을 잡았기 때문에 2억 들어와 봐야 2억 5천에서 3억입니다. 그것은 불과 5천만 원은 이 큰 조직, 우리 대한안경사협회 조직이 28억입니다. 1년 예산이 28억에서 25억이니까 그 5천만 원은 뭐 예산을 확보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쓰는 예산에서 협회 예산에서 줄일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총회소를 봤지만 이 결산을 보셔서 알겠지만 줄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제 새 후보님의 말씀을 다 들어봤고요. 이상으로 선거 관련해서 사전 준비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의원 여러분과 후보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별로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제한 시간 내에 토론해서 미처 피력하지 못하신 내용이나 후보자로서의 각오, 다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역시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유한국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저는 정직이라고 항상 가슴 깊이 새겨왔습니다. 저희 집 가운데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아빠, 우리 사랑받는 우리 남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늘 정직과 믿음을 사업을 해오면서 자랑스러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유황고는 정직과 신뢰, 존중으로 바탕으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직하고 정직한 리더 유황고를 한 표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관행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안경사의 명예를 지키고 따뜻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안경사 업권을 지키면서 세 가지를 위해 뛰겠습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 투명한 협회를 위해, 안경사 위상을 위해 뛰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초도 쓰셨습니다. 다음 기호 2번 김영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배 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안경사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협회의 근간을 이루고 회원이 안경사가 잘 먹고 잘 사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대한안경사협회 후보 기호 2번 김영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정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호 3번 김정민 협회장이 된다면 이사회 참석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협회 만들지 않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쓰는 그런 협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첫째, 유통질서 확립과 휴일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둘째,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행정을 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후보님과 또 시청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한 19대 협회장 후보 초청 대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